안녕하세요, 엄연미입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적게 먹어야 한다. 소식해라, 지금보다 더 줄여라.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닭가슴살 먹고 샐러드로 배를 채우고 이미 절식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 언제까지 적게 먹을 수 있을까요?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영상을 보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니까 그냥 지금보다 적게 먹어라. 소식하는 습관 만들어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입이 터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적게 먹으면 처음에는 살이 빠질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요. 체중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인 상태가 되면 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허기와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참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막 음식 생각이 나고 저녁이면 입이 터지고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음식을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자기 의지를 탓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채널에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진짜로 이게 의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양을 계속 줄이면 몸이 그 부족함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세포를 유지하고 근육과 호르몬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어떤 음식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자, 음식이 몸의 재료라는 건 알겠는데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줘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공장에 들어오는 원료가 부족하고 기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물건을 계속 생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좋은 원료를 공급하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기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필요한 물건을 무리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같은 원리예요. 몸에는 계속 일을 시키면서 정작 몸이 사용할 재료는 닭가슴살 조금, 샐러드 한 그릇, 고구마 반 개, 다이어트 음식으로 넣어준다면 언젠가는 공장에서 경고음이 울릴 수밖에 없겠죠? 그 경고음이 수면이 표면적으로 강한 허기와 음식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 즉 내 몸 안에서 무수히 많은 기관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체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대사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먹고 빼자.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몸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빼줘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가장 단순한 대안은 고기, 달걀, 생선, 해산물, 고기 육수와 같은 고밀도 영양 식사를 충분히 하는 건데요. 고기와 동물성 식품에는 근육과 몸의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B12, 철, 아연처럼 몸이 사용하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요. 특히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는 허기를 낮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할 때 근육량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고 또 일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대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고 몸을 유지하는 그 재료까지 다 줄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방은 몸에 오래가는 연료를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만 먹고 지방을 너무 빼버리면 몸은 재료를 받았는데 안정적으로 굴러갈 연료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또 몸에는 지방,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로 쓰이고 혈당 변동을 만들 수가 있지만 지방은 비교적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소화되고 오래가는 에너지원으로 식후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부족한 식사는 먹을 때는 가벼워 보이지만 금방 허기지고 계속 간식이 당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만감은 지방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 씹는 과정, 위팽창과 장 호르몬이 함께 관여합니다. 하지만 지방이 너무 빠진 식사는 먹었는데도 허전한 느낌을 만들기 쉽습니다.
또 호르몬 기능에 필요하거든요. 성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 작용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여성의 몸은 에너지 부족, 지방 부족, 과도한 절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다이어트에서는 무조건 저지방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또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굉장히 필요한데요. 비타민 A, D, E, K는 지방과 함께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방은 비타민을 몸 안으로 데려오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너무 부족하면 그 영양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포막과 뇌 기능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도 지방 비율이 높은 기관입니다. 즉 지방은 단순히 살찌는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구조와 기능에 필요한 기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지방은 단순히 배에 붙는 살이 아니라 세포막, 뇌, 신경, 호르몬 기능에 필요한 기본 재료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완전히 빼버리는 건 몸의 작동 재료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재료는 충분히 공급하면서 체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고기와 사골국물을 중심으로 카니보어에 가깝게 먹기 시작하면서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다음 식사까지 든든하게 지내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간식과 야식을 찾는 횟수도 좀 줄고요.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계속 먹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충분히 먹고 빼는 방식인데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으면 자동으로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끼에서 몸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계속 다른 음식들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봐야 하죠. 뭘 드셨어요?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마라탕, 떡볶이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요. 빵과 과자, 달콤한 음료.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침에는 달달한 라떼, 점심에는 디저트, 오후에는 과자, 저녁을 먹고 나면 빵이나 배달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평소의 식사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실제 통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초가공 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할 때 가공을 최소한 식사를 할 때보다 하루 평균 500칼로리를 더 먹었다고 합니다. 많이 먹었다는 그 결과 그리고 칼로리를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계속 더 먹게 만들었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으란 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고기, 달걀, 생선, 해산물, 육수처럼 가공을 최소화한 음식으로 식사의 중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있죠.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 무언가를 계속 더하려고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좀 제거하면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지방과 단백질로 배를 채우면 탄수화물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로 식품을 더하고 고단백 과자를 더하고 효소를 더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계속 추가하기 전에 내 몸에 들어오는 원료부터 바꿔보세요. 샐러드나 고구마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로 먼저 배를 채우는 것보다 고기나 생선, 달걀 이런 단백질이나 지방질의 음식을 중심에 두고 충분히 드셔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식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자나 빵이 다시 생각이 나는가? 또 다음 식사까지 몇 시간 동안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가? 충분히 먹은 뒤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는지. 여러분, 살찌지 않는 체질은 평생 적게 먹으면서 배고픔을 참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고 한 끼를 먹은 뒤에도 계속 먹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몸. 저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2주만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몸을 살을 빼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몸은 내가 가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돈처럼요. 내게 맡겨진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것도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살찌지 않는 체질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크기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이라는 자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이 자산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자산 관리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 한 끼부터 바꾸면서 내 몸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독해주신 분 중에 5분 무료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밑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